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노정면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몇 시에 끝났어요, 청문회는? 딱 자정에 끝났습니다. 그래요? 좀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이 시간에 부르셨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격이라고 보시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적격이 안 보여요. 그래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반 기업이 아니라 보도를 하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건데 네. 이제 보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닿아 있지 않다. 그리고 구성원들 중에서 특히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 PD들 절대 다수로부터 신뢰를 이미 잃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소양과 또 별개로 그 조직 내부에서의 신뢰가 지금 땅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KBS를 끌고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함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기됐던 이른바 파우치 논란 하나, 네. 그다음에 2019년에 KBS 내부 보고서에서 이제 그 기술되어 있는 국정농단 당시의 사회 2부장으로서의 어떤 그 네. 모습. 네, 2016년 사회 2부장일 그렇죠. 때. 네. 국정농단 뭐 할 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점에서 지금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권력 지향성이 매우 강하고요. 네. 그리고 그 방식이 뭐라고 할까? 그 요즘 많이 쓰는 영어로 매우 짜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면 단신 기사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내보내고, 그리고 그 명품백이냐 파우치냐 이 논란으로 자꾸 끌고 가는데 네. 본인도 그렇고 왜 파우치가 안 되냐 그러는데 파우치라는 용어를 쓰면서 고가임을 가리고 명품으로 그 세간에서 평가하는 그 용어를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 뭐 대단한 무슨 뭐 권력과의 거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아주 소소한 거에서 권력의 어떤 그 환심을 사려는 예. 이런 점들이 차라리 어제 질의 때도 그랬어요. 차라리 배포 있게 권력하고 맞짱 떠서 KBS의 이익을 얻어오는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그저 권력이 좋아하는 말, 행동 이런 걸로 환심을 사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 누구를 위한 거냐. 권력자를 위한 것이고 본인을 위한 것이지. KBS라는 조직을 생각하면 이분은 진짜 지금 오늘 청문회도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그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 과정에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당연히 물어봤다라고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이걸 또 바꿨어요. 그게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억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아무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세간에서는 이제 야당에서는 정치 공작이라는 그런 입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김 여사가 피해자라는 그런 인식도 있다.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질문을 했어요. 네. 뭐 앵커로서 매우 편향된 질문일 수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당연히 야당의 입장도 반영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놓고 야당에서는 뭐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대통령은 뭐 이러하다는 답변을 했다.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답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은 당연히 야당 입장도 물어봤죠예요. 이걸 통째로 부인하는 겁니다. 방송이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왜 방송이 없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한 게 어떻게 방송이 없을 수 있냐. 혹시 편집된 거 아니냐. 당신 얘기대로 당연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 정도 방송도 담을 수 없어서 편집당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녹화본도 보여줄 수 없다. 심지어는 대담 시간이 몇 분이었냐고 물어봤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는. 그러면 지금 이 대목으로 한정을 하면 이게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고 발언의 실수일 수도 없고 의도적 위증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첫 답변은 위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술술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그 대담 프로그램이 녹화라는 점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우리 방송된 내용만 보더라도 뭐 여러 평가를 받습니다만 실제 혹시라도 현장에서 박장범 앵커가 했던 얘기 또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건 걷어내자 이런 판단을 용산에서 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걷어낸 거 아닌가? 아, 오히려? 저는 편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녹화본을 보자. 그럼 금방 입증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럼 그 발언이 진실에 가까운 발언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지 않고서는 그 즉석에서 그렇게 술술술술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럼 진실에 가까웠는데 이제 편집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나중에 말을 뒤집어 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어요. 제가 주식 거래와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주식 종목 하나하나를 매우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네네네. 답변이 이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저는 그 종목 모르는데요. 6개 종목을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물어봤는데 일관되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번째, 6번째 종목까지 가니까 그거 제 아내의 거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더니 나중에는 제 계좌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인 계좌인데 종목을 그렇게 몰라요? 예. 그랬더니 배우자가 추천해서 본인이 거래했다. 그럼 근무 시간에 자기가 거래한 거 맞다고 인정을 한 겁니까? 맞대요.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 처음에는 그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랬다가 제가 근무 시간에 세세한 내용을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한 적 없다. 단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제 속기록까지 확인하는 총국을 빚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 파업이 진행 중일 때 이때도 포함이 된다면서요? 네. 사장 비서실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2017년 고대영 사장 때 그 고 사장이 그 퇴진 압박을 받던 시점에도 하루에 수천만 원씩 거래하고요. 예. 그리고 퇴진한 직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하루에 특정 종목을 1억 5천만 원어치 사요. 하루에요? 네, 단 하루 동안에 한 종목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래요? 뭐 많은 거래는 수천만 원을 한 25회에 나눠서 체결하기도 합니다. 아니 주식 투자액이 그러니까 토탈 얼마인데 뭐 하루에 1억 5천씩 거래하려고 그랬습니까?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거래한 금액이 총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1억 7천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1억 7천 한 20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팔아서 현금화해요. 그것도 하루 동안에 합니다. 근데 그게 기억이 다 안 난대요. 그래요? 그럼 더 많이 해서 혹시 적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그래서 거예요? 재산이 한 1,000억쯤 되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임명 동의 대상은 아니고 청문회 끝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주겠죠. 결국 네. 사장으로 취임을 하는 거고요. 그게 참 KBS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불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한겨레 21이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저 감옥 가나요? 라고 유모 명리학자한테 그 연락을 취해왔다. 먼저 연락을 취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조국혁신당에 제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었는데 혹시 민주당에도 제보가 들어왔었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조국혁신당에 제보가 들어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팩트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 방송 나와서 직접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란 말입니까? 정보가 들어갔을 수는 있습니다. 제보와 정보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정식 제보는 민주당에 들어왔던 겁니까? 민주당에도 직접 온 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정보가 아주 극소수에게 공유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 정보 유통보다 중요한 건 진실인데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 감옥 가나요라는 그런 기사 카피만 보면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본인이 공공한 입장에 처했으니까 명리학자 역술인의 어떤 좀 희망 섞인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의지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들을 하실 텐데 그걸 하더라도 먼저 전화를 걸거나 또는 문자를 보내서 안녕하세요, 뭐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은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딱 6글자만 보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딱 다짜고짜. 다짜고짜. 네. 저 그리고 감옥 가나요? 이렇게 6글자. 조금 달라요. 어떻게 제가 달라요? 아는 거는 어떻게 문자 내용이 어떤 거였는데? 저 감방 가나요? 아, 감옥이 아니라 감빵. 네. 감방이 아니라 감방 가나요? 감빵 가나요? 네, 그게 뭐 본질은 아니지만 근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직접 보신 것 같네요. 본듯이 믿는 분으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짜고짜 보냈다는 것은 그 전부터 교류가 있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그분께서 그 명리학자께서도 인정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분 이외에도 역술인 내지는 명리학자로 불리는 분들과 다수와 교류를 해왔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지금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에 이미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도사들과의 대화를 즐긴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본인 스스로 본인 입으로 본인은 이런 뭐 주술적인 무속적인 측면에 관심이 크다라는 점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저 감빵 가나요는 개인의 어떤 신상과 관련된 거 불안함의 어떤 발로로 그냥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국정에 대해서 상의를 했느냐. 사실 이게 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혹시 관련돼서 뭔가 파악하신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개인이 뭐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무속이나 역술이나 네. 명리학에 기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예, 있고 예. 종교와 무관하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우리 상식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본인이 뭐 어떤 얘기를 듣고 그걸 국정하고 연결시키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하시면서 또 한 축에서는 국정에 개입을 해오셨어요. 이게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특히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가 네. 또 본인이 이제 뭐 돌아다니지 못하는 주술사라는 그런 일종의 점을 보고 점을 듣고 그것을 믿고 본인의 입지를 그렇게 규정하고 행동했다는 네. 그런 정황 증거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감빵 가나요, 저 감빵 가나요 이 6글자 이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어제 한겨레21 보도를 보면 예. 기사 말미에 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용산에서 이제 인사를 할 때 이력서에 생년월 이런 걸 그 적었고 그걸 갖고 사주를 받다라는 의혹을 전하는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멘트가 나오거든요. 혹시 네. 관련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의심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확인을 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첫째는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또 개입의 차원이 역술 차원으로 접근했다라는 이중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를 인수위에 예. 데리고 가서 예. 인수위에서 그런 사람 뭐 좋게 얘기하면 면접 보는 역할을 맡기려고 했다라는 네네. 그런 보도들은 이미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 사주만 받겠나. 그리고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뭐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이미 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종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로 확인될 수 있다. 그런 영역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그 명태균 녹취록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검증이 된 겁니까? 진행 속도가? 지금 들어온 것들은 이제 1차 검증은 다 끝났는데요. 그래요? 네, 이제 듣다 보면 새롭게 이전 걸 찾아보게 돼요. 맞춰보는 네, 차원에서. 이게 퍼즐이 안 맞춰졌던 게 맞춰지고 그냥 지나갔던 게
여기랑 연결되는 것이었나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 한 번 더 듣고 있습니다. 그럼 뭐 좀 그 경우 때는 추가로 더 공개될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내용은 추가할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이제 제보자 신원 보호 때문에 예. 제한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자료 공개가 이어질 겁니다. 아 계속. 네.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일부에서 그 이준석 의원을 향한 그런 뭐그 수사 방향이 잡힌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질문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그런 증언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긴 합니다. 뭐 네. 이준석 의원을 두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직은 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로 이 사안 자체에 물 흐리려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관계가 빨리 다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과 함께했습니다.